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월드컵 12년 전 악몽의 데자뷰, 이회차 감독 홍명보 또 초란 퇴장이다. 예, 경우의 수 나오더니 결국에는 떨어졌는 모이네. 예. 34위 역대 최하 순위. 우짜가 이걸 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월드컵 해가지고 우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짜 블로그에 쓴 거 보니까 작년 3월에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짜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 떠들었냐면은 월드컵 떨어지고 축협을 다 갈아치워야 된다라고 작년 3월에 그래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똑같이 퉁칩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이재명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보고에 호남 반도체. 예,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끝나고요. 예, 총규모 1천조 계획으로 끝나고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또 해가지고 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 꼴리는 대로 전기 만드는 재생에너지, 예? 그 호남, 우짜가 전라도라 소리도 안 해요. 우짜 유튜브 와서 뭐 갱상도 이타령하는 인간들 때문에 우짜가 눈치 보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짜 나름대로 예전에 노사모 활동할 때 무슨 이유로 명분을 가지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지역 감정이 정말 망국적이었다라는 소리가 나와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려고 노사모 활동했었는데, 그래서 우짜가 의도적으로 전라도라는 표현은 안 써요. 그리고 호남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호남 쪽에 잘 보시면요, 구글 어스 같은 거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천지에, 예? 그 잘난 재생에너지를 갖다 발라놨습니다. 그거로 지 꼴린 대로 전기 만드는 재생에너지로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이 글러 먹은 소리라니까. 그러네. 안 돼요,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예? 뭐 자본이든 인적, 그러니까 인력이든 뭐든. 그리고 전기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이거 호남 쪽에 지금 가서 됩니까? 서울에도 있어도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 하는데, 예? 전기 그나마 남아 도는 데는 어디예요? 경상도 이쪽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쪽에 남아들지 저쪽 서쪽은 지금 부족하다니까. 그러네. 근본적으로 지금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무슨 뭐 메가 프로젝트 이럽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돼가지고는요. 예, 깊이가 간장 종지보다 낮고, 간장 종지만 못하고, 행동하는 건 인스턴트다. 3분 땡 라면보다 더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건 아시아 증시 레버리지 한계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026년 6월 18일 기준으로 대만 증권사들이 리포트한 주식 거래 불이행, 그러니까 결제 불이행이죠. 결제를 안 했다 이겁니다. 디폴트 난 거. 이 금액이, 요거는 NTW, 그러니까 달러 돼 있죠. 그러니까 뉴 타이완 달러가 되는데 막 그냥 우자가 퉁쳐서 그냥 타이완 달러라고 합니다. 타이완 달러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6월 1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만 증권사들이 리포트한 주식거래 불이행 금액이 20억 타이완 달러를 갖다가 돌파하면서,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6,200만 달러가 됩니다. 이걸 돌파하면서 2019년 데이터 기록 시작 이후, 이때부터 데이터를 기록했는데,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갖다가 경신했습니다. 주식거래 불이행은 마진 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매도자가 거래 결제에 필요한 주식을 제때 인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게 바로 이거 스톡 트레이딩 디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데, 불이행 급증은, 디폴트 난 거는 TSMC와 AI 관련 주식의 폭등으로 인한 투자 열기 속에서 차입금, 뭡니까? 빚이죠. 빚을 활용한 비투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즉 AI 투자 과열과 레버리지가 주범이라는 소린데요. 주된 범인이라는 소리인데, 지난 두 달간 불이행 건수는 300%, 무려 300%입니다. 300% 이상 급증해서 2021년, 여기죠. 예, 지난번 고점 2021년 최고치, 이때 뭐 유행했죠? 뭐 밈 주식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이때 최고치보다 20%가 더 많았고요.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12개월 동안 160% 급증한 190억 타이완 달러, 그러니까 뭐 달러로 환산하면 6억 달러,
6억 달러로 2000년 닷컴 버블, 이 뭐 차트는 여기는 차트가 없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 기록한 올타임 하이에 근접했습니다. 뭐가? 신용융자 잔고가 말이죠. 대만에. 참고로 한국의 마진 부채 B2는 지난 12개월 동안 94% 증가했는데 이것 역시 닷컴 버블 붕괴 직전 12개월 동안 50%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4% 증가했으니까 더 많이 증가한 거죠. 예? 닷컴 버블 붕괴 직전 1년 동안은 50%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2개월 동안 이 B2가 94% 증가했던 거 의미심장합니다. 자, 우자 계속 말씀드리죠. 조심하시라고. 자, 요거는 또 소제목으로 레버리지 ETF 강제 매도 문제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디입니까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SK 하이닉스 데일리 2배 레버리지 말씀드렸죠. 뭐 자주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친숙할 겁니다. 홍콩에 있는 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인 CSOP, SK 하이닉스 데일리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이걸 홍콩에 돼 있는 거죠. 홍콩에 상장된 거. 이거의 자산 규모가 4월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6월 23일 기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들이 2배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조 2,5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강제 매도해야 했으며 이는 두 종목 전체 거래량의 약 14%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6월 26일에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8.4%,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3% 하락 또는 폭락하면서 레버리지 ETF의 강제 매도 규모가 최대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조 7,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6월 26일 폭락 때 2026년 6월 현재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국 반도체 주식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시장 규모가 역대 최대 올타임 하이인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7조 8,9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고정된 레버리지 비율, 2배죠, 2배, 여기 2배, 2배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이거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차피 계속해서 이거 2배 레버리지 계속 말씀드리고 리밸런싱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도하고요. 그리고 상승할 때는 또 기계적으로 매수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거를 또 반복을 한다는 소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시장 움직임조차 극심한 변동성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거 이거는 기본입니다. 레버리지 ETF 자금 유입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로 또 해가지고 테크주, 기술주 매도세가 확산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MSCI 아시아 태평양 정보 기술 지수라고 있습니다. MSCI 아시아 퍼시픽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덱스라고 있죠. 뭐 우리나라 말로 해가지고 MSCI 아시아 태평양 정보 기술 지수가 되는데 이게 6월 26일 지난주에 마이너스 6.4% 하락하면서 뚝 떨어지죠. 하락했는데 애플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 속에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8%,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 관심 있는 분은 다 아시는 망했다가 좀 또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일본의 키옥시아 주가가 또 마이너스 12% 폭락했고 애플 주가가 마이너스 6.1% 지난주에 해가지고 6월 26일한테 해가지고 폭락했죠.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의 IPO 기업 공개를 갖다가 내년 2027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소프트뱅크 주가도 또 마이너스 14% 폭락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안정성이 AI 산업의 호재인지 또는 궁극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인지에 대한 의문, 즉 AI 붐이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비용 증가가 수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AI 산업은 이제 수요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AI 붐이 꺼질 수 있다는 또 예상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짜 관련해서 이걸 코멘트를 할런지 아니면 본 콘텐츠로 만들런지 지금 먹고 고민 중인데 양이 좀 꽤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 콘텐츠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기술주가 해 가지고 매도세가 확산되고 있다. 테크 스톡 로스 스팀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좋다 이거죠. 꾸리꾸리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내용해 가지고 또 이란전 121차, 121차 해 가지고 또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거는 패스하고요. 하여간에 말씀드려 보면 6월 26일에 지난주에 오만과 국제 해사기구 IMO의 발표가 나온 후에 오만 항로 요거죠. 오만 항로. 오만 항로를 통한 선박들의 탈출 러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IRGC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바로 공격질을 하면서 해 가지고 이 통행량이 돼 가지고 또 줄어들었고요. 그러자 또 미국이 어땠습니까? 미국이 서포트 어떤 서포트 막 폭격하면서 여기 폭격하면서 서포트를 했고 이래 됩니다. 하여튼 뭐 복잡한데 어쩌든지 간에 이번에 못 나가면은 인질로 주구장창 남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통과하려는 어디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는 선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거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문제가 우짜겐적으로 3월부터 그때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귀에 뭐 따까리가 안 들 정도로 들으셨겠지만 3월부터 우짜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듯이 페르시아만에서 나가는 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배가 얼마나 많냐가 실제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유를 선적할 빈 그러니까 텅텅 빈 초대형 유조선 VLCC의 이 페르시아만 유입은 소수입니다. 몇 척 안 됩니다. 어제도 오자가 세보니까 11척인데 그중에서 VLCC는 6척밖에 안 됐어요. 참고로 미국의 제재 면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까닭에 이란과 연계되거나 제재 대상 선박이 아닌 대부분의 정상 유조선들은 이란 항로, 이른바 이란 항로 이거를 갖다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용하면 제재 위반이죠. 유럽연합 제재 위반입니다. 미국이 현재 제재를 면제했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의 면제가 안 됩니다. 자, 이래서 해가지고 이란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 어쩌든지 간에 MOU 양해각서 사인에도 불구하고 쌈박질이 현재 벌어지고 있죠. 쌈박질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이란에게 120억 달러를 현찰을 주고 이란에게 필요한 물건이 그러니까 각종 상품 뭐 필수품 이런 거죠. 이런 물건이 들어갔고 이란이 4천만 배럴의 원유를 오만만 밖에서 해가지고 이 선박 환적으로 해가지고 또 물량을 빼냈습니다. 빼냈기 때문에 전세 자체 현재 돌아가는 꼬라지 자체로는 미국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짜가 보기에는 애초에 이 그 MOU하고 이런 거는요. 우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한 60일 안에 이 안에 있는 물량이나 쭉 빼내고 그냥 다시 끝내자. 예?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든 말든 난 모른다. 해가지고 60일 동안 물량이나 빼내자. 이런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까놓고 말씀드려 가지고 미국에게 불리하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예, 애매합니다. 하여간에 우짜 기준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이 쌈박질이기 때문에 딱히 놀랍지 않고요. 다 이어 가지고 이란 국영 TV거나 이란 국영 TV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는 여전히 이란 혁명 수비대의 협조가 필요하며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여기 보시면 이 진입하는 게 이란에서 지그들이 끊어놓은 이 항로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래 됩니다.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의 가장 안전한 말이 좀 웃긴다마는 뭐 인질로 잡아서 하는 거죠. 안전한 통항로는 이란 호르무즈 섬 요거죠. 요게 호르무즈 섬입니다. 요게 호르무즈 섬이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즉 이란 호르무즈 섬 남쪽 요 인바운드이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나가는 거 출항하는 선박들의 가장 안전한 통항로는 이란 라라크 섬 요거죠. 라라크 섬 남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P통신에서 만든 이 지도가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로 인바운드, 요거로 아웃바운드 이제 나간다 이거죠. 자, 요렇게 된다는 거. 그런 다음에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오만만, 예? 무산만 반도 여기 쪽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지원하는 그 항로가 요 항로죠. 예, 그리고 기뢰가 설치된 게 여기 기뢰가 이쪽에 설치돼 있고 자, 요래 됩니다.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일본 3대 해운사 중 하나인 NYK 라인 일본 말로 하면 니폰 유센이라고 있습니다. 니폰 유센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3대 해운사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CEO인 다카야 소가가 바이낸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이란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이란과 오만 인근 안전한 항로, 그러니까 요 항로 뭐 이거 지금 지그들이 마음대로 막 그어 놓기 때문에 좀 그래 돼 버렸는데, 정상 항로는 요겁니다. 요거. 예, 정상 항로는 요거다. 이렇게 됩니다. 예. 이란과 오만 인근 안전한 항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운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면서 항해 가능한 항로는 극히 제한적이며 매우 좁은 통로뿐이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해가지고 소가 CEO가 얘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6월 26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주요 항로에다가 여기에다가 80개의 기뢰를 부설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 설치했습니다. 여기 오만 쪽에 돌아가는 거 여기다 설치해 놨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푸틴 어려운 시기 겪는 러시아 강하지 않으면 존재 못해. 예, 뭐 우크라이나가 요즘 드론 제대로 날리고 뭐야 이거. 아이 맨날 패스하고. 우크라이나 맹폭 여파에 피해 최소화 안정적 연료 공급 주문도 네, 요래됩니다. 요거 해가지고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갖다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드콥터,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거 쫓겨난 거 있죠. 그게 아니고 그 날라다니는 거 UVA 뭐 이러는 거 그랬는데 그 무인 항공기를 갖다가 계속 날립니다. 계속 날리는데 또 이 항공기가 낮게 날아가요. 낮게 날아가다 보니까 잘 떨구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똑같죠. 뭐 사이드나 뭐 이거나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간에 트럼프가 어려운 시기 겪는 러시아 강하지 않으면 존재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푸틴의 이 말을 갖다가 러시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뭐 만만하게 뭔가 순탄하게 진행된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가? 네, 넘어가고요.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1,430명으로 늘어서 실종자도 7만입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한데. 예, 절단 났고요. 뭐 내용이 짧네. 예, 실종자 68,900명. 내용이 짧네요. 예, 짧은데 해가지고 웃작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건 해가지고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바꿔놓고 연합지라시는 패스하고요. 자, 베네수엘라 참사의 원인은 웃자가 보기에는요, 정치인들의 수십 년간 이어진 정치인들의 부패와 탐욕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하죠.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으며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네수엘라죠. 그런 나라라면 이런 지진 이런 수준의 재난을 예상하고 최대한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참사는요, 우자가 보기에는 좌우 이념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양쪽 모두 똑같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우며 수십 년간 방치된 인프라가 자연재해와 결합될 때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걸 갖다가 또다시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예, 이어서 잃어버린 사라진 생명을 되돌릴 수 없으면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말백날하면 뭐합니까? 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옵니까? 안 되지요. 남은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쓰라림, 분노, 무력감뿐이며 시스템이 제대로 바뀔 때까지 죽은 이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예,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AI 해가지고 현금 블랙홀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뭐 빨리 끝내야죠. 자,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마이크론,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공급 업체 간의 분기별 잉여 현금 흐름 차이가, 자 보세요, 이거 미친 듯이 떨어지죠. 마이너스 해가 납니다. 잉여 현금 흐름 차이가 사상 최대인 600억 달러, 마이너스 600억.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면 마이너스 603억 해가지고 뭐 880 뭐 이래 나오죠. 그런데 그냥 퉁쳐가지고 마이너스 600억 달러 합시다. 사상 최대 하이퍼스케일러하고 그 반도체 공급업체들 간의 분기별 잉여 현금 흐름, 이 차이가 사상 최대인 600억 달러로 폭락했다 해야 되나? 하여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지난 20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쭉 보시면 뭐 나온 게 없잖아요. 마이너스 나온 게 없잖아요. 지난 20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수치는
대부분 플러스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는 뭘 뜻합니까? AI 칩 구매자들이 판매자들,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거 판매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창출했음을 갖다가 의미하고요. 하지만 그런 관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그런 관계는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서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업계 현금 창출에서 전례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해당되죠. 게다가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향후 12개월 잉여 현금 흐름 전망이 2025년에 찍은 피크, 요거는 뭐, 요 되죠. 여기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뭐 비교한다고, 둘 간의 비교, 하이퍼스케일러하고, 저 반도체 업체들, 생산자들 사이에 잉여 현금, 이거 추이를 보는 거고,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저 잉여 현금 흐름 자체는 작년 2025년에 피크를 찍었는데, 그때 얼마였다? 3천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현재 급락한 상태입니다. 2026년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100 기업들은 2026년 올해 현금, 그러니까 어떤 현금? 영업 현금 흐름의 45%를 자본 지출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4년이지, 1년 전이니까. 2024년 32%에서 2026년, 그러니까 2년 전이군요. 예, 2년 전이 되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 올해 현금 영업 현금 흐름이 45% 예상되는데 2024년 32%에서 증가하고 최소 8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즉 AI 붐은 현금 창출 속도보다 현금 소비 속도가 더 빠르다. 더 짧게 하면은 AI는 현금 블랙홀이다. 이게 되겠죠. 이러면은 뭐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뭐 SK, 삼성 이런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지요. 돈 주는 애들이 지금 돈이 빵꾸가 나고 있는데 언제 이거 저 돈 빵꾸 나 가지고 이거 뭐 물고 주문했는 거 아이고 우리 못한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개인들 투자 심리가 너무 낙관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AAII,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6월 25일에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 증시가 낙관적이라고 응답한 개인 투자자 비율이 44.9%로 2026년 올해 1월 중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낙관적 전망은 지난 2주 동안 14.5% 해가지고 급증했는데 2025년 5월 이후 뭐 한참 올라가죠? 예, 한참 올라갑니다. 요 정도입니다. 2025년 5월 이후 가장 큰 2주간 상승이고요. 2023년 11월 이후 2023년 11월 여기죠? 예, 한번 제대로 찍은 거. 2023년 11월 이후 세 번째로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반대로 비관적이다. 주식장에 대해서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개인 투자자 비율은 36.1%로 5월 중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세장에서 약세장, 그러니까 강세와 약세, 불베어 스프레드가 있는데 강세, 약세 스프레드는 8.8%로 증가해서 6주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이 차트는 안 보입니다만 해가지고 낙관론 하는 사람들이 44.9%,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36.1% 이래니까 뺄셈하면 되죠. 예, 뺄셈하면 베어 스프레드가 나오는데 이게 8.8%로 증가했다. 그리고 6주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2026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그 YTD죠. 이어 투 데이트. 그러니까 현재까지 시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표하는 데이터 시점을 해 가지고 미국의 상장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 2025년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작년 동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작년 동기간. 작년 동기간에 기록한 역대 최대보다 50%가 더 많다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고요. 어떤 거? 미국 상장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 이는 하루에 약 450억 달러 규모의 거래량에 해당하며 전체 ETF들의 운용 자산의 30%를 갖다가
회전시키는 수준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우자가 ETF 관련 얘기는요, 또 할 겁니다. 예, 오늘은 뭐 올려니까 대충 해가지고 넘기고,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자, 넘어가서, 자, 비트코인 바닥은 어디까지 내려가는 되느냐 해가지고, 비트코인 바닥은 해가지고, 자, 말씀드려봅니다. 자, 비트코인가 시가총액이죠? 예, 시가총액이 완전히 절단나고 있다. 멜트, 완전 녹아내리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금액은 달러 기준이고요. 자, 말씀드려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025년 10월에, 여기 10월에 고점 찍었죠? 10월에 고점 찍은 이후에 가지고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50% 이상, 또는 금액으로는 마이너스 1조 3천억 달러가 감소해서 2026년 6월 현재 1조 1천억 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6만 달러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우자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거는 6만 9천 달러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온체인 지표, 온체인 인디케이터들은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 그중 뭐 한 두 개 정도를 말씀드려보면 크립토 퀸트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을 53,400달러 정도로 추정했는데 이는 현재 가격에서 한 10%, 마이너스 10%더 낮은 수준에다가 과거 약세장 때의 비트코인 바닥하고도 일치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글래스노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쓰는 또 모델에서는 37,000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의 더 넓은 범위를 갖다가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바닥 범위로 제시하는데, 이거 말고 이 두 군데 이거 말고도 해가지고 또 다른 또 모델도 다 해가지고 평균값을 때려보면 대략 5만 3천 달러 정도가 이 바닥이라고 평균값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짜겐 쪽으로는 뭐 더 내려갈 것 같다 보는데 하여간에, 예,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저 코인 마켓 캡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걸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뭐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라고 돼 있죠. 공포 탐욕 이 지수 요게 됩니다. 요거 보시면 16이라고 돼 있죠. 요래 되십니다. 이게 16까지 떨어지면서 극도의 공포 수준 뭐 얼건데 해가지고 계속 잠겨 있잖아요. 극도의 공포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 수준 역시 과거 약세장에서 비트코인의 바닥과 얼추 일치합니다. 이유는 현재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죽쓰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AI 관련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가장 꾸준한 수요원, 그러니까 자금 공급원 중 하나가 사라진 데다가 비트코인 최대 기관 투자자 중 하나인 스트래티지의 신뢰도 또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견고한 바닥을 형성하기 전에 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하며 우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후하게 보네. 예상하며 역사적으로 바닥 형성 과정은 몇 주가 아닌 몇 달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우짜 사족을 좀 말씀드려보면 우짜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갖다가 억수로 암울하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5만 달러보다 더 내려갈 거라고 우자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우자 개인적인 뭐 의견이니까 뭐 참고하시든 안 하시든 뭐 상관없고 난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미국 주식시장은 구매자 우위가 되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26년 5월에 해가지고 여기죠. 5월에 주식이란다. 미국의 주택 판매자 중 46%가 가격 인하를 제한하면서 역대 5월 데이터로는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 파는데 값 좀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제한하는 거 이게 지금 역대 최대를 갖다가 최고치를 찍었고 2022년 이후 2배 증가한 거에다가 2년 연속으로 현재 이거 가격 깎아주겠다. 이게 상승 중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미국에는요. 주택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무려 47%가 더 많습니다. 더 많으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 가깝고요. 높은 모기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이 주택 수요, 그러니까 주택을 갖다가 살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28개 주요 도시 중 내슈빌이 주택 판매자 중 76%가 가격 인하를 갖다가 제한하면서 1등 먹었고요. 다음으로는 샬럿 71%, 다음으로는 애틀란타 69% 순위였고 반대로 뉴욕시의 경우
주택 판매자 중 꼴랑 3%만 가격 인하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2026년 올해 5월 미국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7채 중 한 채, 그러니까 15.7%는 가격 인하 제한과 함께 실제로 가격을 갖다가 깎아줬습니다. 깎아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2025년 5월 12.5%에서 증가했고, 5월 데이터로는 이건 역시 그러니까 가격 인하 제한하고 그다음에 가격까지 깎아준 거, 프라이스 드롭 돼 있죠. 가격까지 깎아준 거 이거는 5월 데이터로는 역대 최고치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심화되는 K자형 경제라고 말씀드리면서 소제목으로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패드 미 연준의 금융 개정 및 소비자 금융 조사를 기반으로 한 2026년 1사분기 소득 계층별 개인 지출 추정치가 있는데요. 여기 가지고 요 추정치인데 여기에 따르면 미국 상위 20% 이거 탑 20% 인컴 디스트리뷰 그러니까 20% 이거죠? 예, 20% 상위 20% 미국 상위 20% 소득계층 요걸 갖다가 얼마로 기준점을 잡냐면은 연소득이 17만 5천 달러 이상이 되면 미국에서 상위 20% 소득계층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전체 지출의 거의 60%, 예, 60% 미친 듯이 올라가죠? 예, 60% 전체 지출, 미국 전체 소비자들의 지출 중 60%인 60% 가까운 58%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갖다가 보였고요. 반대로 하위 80%, 그러니까 20% 빼면 나머지 80% 사람들이 남잖아요. 이 하위 80%, 뭐 하위 80%는 어떤 기준입니까? 연소득 17만 5천 달러 안 되는 사람들이 80% 이거죠. 이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전체 지출 중 소비 지출 중 42%, 요 40%죠. 42%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저를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극단적인 K자를 보여주고 있죠. 2020년 우한폐렴 이후 상위 20%의 소비 증가율, 개인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8.3%에 달하면서 하위 80%의 4.5% 증가율에 2배 가까이 높았고요. 2025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상위 20%의 소비 증가율은 6.5%인데 반해서 하위 80%의 소비 증가율은 2.6%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참고로 1990년대 여기죠, 여기 같이 갑니다. 여기서는 아주 사이좋게 같이 가죠. 1990년대에는 상위 20%가 그리고 하위 80% 모두 전체 개인 소비에서 각각 50% 가까이 서로 사이좋게 가지고 차지했었습니다. 상위 20%의 소비 증가율이 소비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면서 이들의 지출이 소비와 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하위 80%의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했고요. 이 말은 뭡니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짜겐적으로 이번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가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달러도 강세로 일단은 모른 체하고 놔둘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안 그렇겠어요? 달러 강세되고 이래고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이래 되면은 아무래도 또 달러가 강세고 더 돌아가니까 더 강세가 되니까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물건 사가지고 쓰는 거 미국에 생산하는 거 별로 없으니까 쓰는 거에서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우자견적으로 중간선거 앞두고는 좀 트럼프가 모른 척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다가 좀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결론은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K자 경제, K-shaped economy 이것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이 차트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2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